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조 방송 1138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제연방 창립 관련된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방의 어제 첫 시간에는 국제연방의 뿌리가 되는 국제연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제연방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합, 즉 유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연방의 뿌리는 국제연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은 국제연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제연합은 1946년에 창립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80년 동안. 국제연합, UN.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자전거 타고, 조금만 가면 이제, 자전거 타면 한 15분, 아니다, 한 20분 가야 된다. 자전거 타고. 그 다음 걸어가도 한 40분이면 가고. 여기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유엔 본부가 여기 있는데 제가 그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하고 또 주 유엔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대표부에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시위를 하는데 요즘 추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지금 올겨울로 최고로 추운 날인데 살벌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추운데, 하긴 추워봐야 북한의 저기 한경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5시 20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후 5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1945년 10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유엔이 탄생했습니다. 창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 80돌, 올해가 81돌이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이라 해서 유엔데이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유엔데이라고 해서 한때는 국가 공휴일로 쉰 적도 휴일로 했던 적도 있죠. 유엔데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국가 공휴일이 아니고 국가 기념일이죠. 그냥 기념하는 날. 1945년 10월 24일에 했는데 국제연합,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연합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 말고 전순국들이죠. 전순국들을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을 했습니다. 상임이사국. 그래서 미국, 소련,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중국. 그 당시 중국은 장개석이 중국입니다. 장개석. 국민당. 중화민국이지.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전순국들 5개의 나라가 이제, 그게 상임이사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엔이 발족이 됐는데, 사실 발족은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사실 프랑스는 사실 자격도 없잖아요. 제대로 말하면. 독일인데 점령당했고, 미국이 해방시켜줬는데 미군이 가서 해방시켜줬는데 사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는 장개석 군대가 장개석이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인 거 당연한데 문제는 74년대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상임이사국으로 넣었는데 이것도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상임이사국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받는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없는데 그런 규정도 없이 왜 함부로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이지 대만이지 대만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걸 74년대 쫓아내고 중공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의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진짜 잘못 만든 그 법입니다. 거부권이. 그러니까 안보리 이사국이 1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임이사국이 5개인데 어떤 안건이 있어도 상임이사국 5개가 이제 만장일치 돼야 돼. 만장일치가 아니면 그 교련은 거부되는 겁니다. 만장일치 혹은 기권하든지 해서 하여튼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만들면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유엔은 첫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그때는 뉴욕이 아니고 여기 저쪽에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립식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연합국 54개인가 53개인가 그 나라가 53개인가 54개 나라가 참가해서 이제 안보리 유엔을 창립하려 대한 그런 걸 하고 그게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습니다. 1945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사 와서 여기 1946년도에부터는 여기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처음에는 지금의 유엔 본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 플러싱에 가게 되면 플러싱에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퀸즈 박물관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자그마한 건물인데 그걸 유엔 총회장을 썼습니다. 거의 한 8년을 썼어요. 8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 파병하는 결정을 내렸던 그 회의가 여기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저기 플러싱이라는 데 가서 플러싱에 가면 지금은 퀸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작은 건물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려 대한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년인가 54년도가 돼서 지금 이 맨하탄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이 완성되면서 그걸 다 이사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싱에 있는 퀸즈 박물관 지금 이름이 퀸즈 박물관인데 그때는 그게 유엔 본부였어요. 그 유엔 본부 자리도 저 가봤어요. 지금도 그 자리 다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을 다 만들고 그다음 창립식 이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뉴욕으로 이사 와서 처음에는 퀸즈에서 8년간 있다가 지금의 유엔 본부 건물로 이사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193개입니다. 정식으로 가입한 나라 193개, 그다음에 업저버로 가입한 나라가 2개입니다. 그래서 업저버로 가입한 나라, 업저버라는 건 투표는 못하지만 참관을 할 수 있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나라인데 그게 저기 어딘가 바티칸 왕국하고 바티칸 공화국도 아니죠. 그냥 바티칸 시국. 로마 교황청 있는 바티칸 시국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지금 업적으로 2개 나라는 업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 나머지 193개 나라는 정식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이 15개 나라인데 5개 나라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은 고정되어 있고
고정돼 있고 상임이사국은 고정돼 있고 다 나머지 10개 나라는 이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 대륙에서 뭐 아시아 대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안배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사국이 되는 겁니다. 상임이사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임이사국을 벌써 지금 2년짜리 그 상임이사국을 한 3번인가 작년까지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아직 지금 상임이사국 못 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워낙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데 그 대한민국의 그 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려면 안보리 전체 그러니까 15개 나라인데 15개 나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중에 그러니까 8개 나라가 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5개 나라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무조건 찬성해야 돼. 어느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하게 되면 그 안건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전에다가 유엔군 파병하는 결정 나올 때 그때 소련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기권한 거예요, 기권. 그래서 미국, 중국, 그때는 장개석이 중국이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가 4개 나라가 통과시키고 승인하고 소련 대표가 불참하는 바람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유엔군 파병하는 그 파병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때 만약 소련 대표가 참가해서 거부권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다 하늘이 좋아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다 쇼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고 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 소련 대표가 참가하지 않는 바람에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파병할 때 한국전에 유엔군을 파병할 때 대한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엔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의안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한 번도. 지금 그 유엔 무슨 평화유지군이 여러 나라에 가 있지만 그건 유엔군이 아니고 유엔 평화유지군이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 참가할 수 없어요. 그냥 전쟁하는 데 가서 가운데서 그 전쟁 못하게 막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유엔군이 창립된 거는 우리 한국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한국은 유엔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엔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이제 계속 유엔 가입을 이제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은 빼고 자기만 가입하려고 하고 남한은 또 북한을 빼고 자기만 가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국제적으로 이제 싸움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말기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 말쯤 됐을 때 그러면 유엔 동시가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동시가입.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입하는 게 안 되면 동시가입이라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동시가입은 뭐 남북 분단이라고 하면서 개소를 치면서 동시가입 아니다 해서 또 한 15년 그러다가 1992년도에 냉전이 끝나면서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 겁니다. 결국은 남한이 대한민국 요구대로 동시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외교적으로 패배한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 유엔은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거부권. 그러니까 안보리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문제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공평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공 타이완을 쫓아내고 중공이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안보리 유엔 규정에 유엔 헌장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내쫓으라. 어떠했던 자격에서 내쫓고 어떠했던 자격에서 새로 가입한다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완이 국력이 약하고 내쫓았다. 그럼 내쫓는 걸 끝나야지. 끝나고 그냥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4개 나라 돼야지. 왜 중공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지.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그래서 유엔 헌장 자체가 잘 읽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유엔 지금 개시나 마나 이스나 마나한 조직으로 지금 제가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 소련이 아니 러시아가 그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해 버리고서 자기 땅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 보세요. 근데 국제사회가 어쩌지 못해.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 옛날에 그 전에 1990년도 아니 94년도인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잖아요. 쿠웨이트를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때는 유엔군이 가서 그 유엔에서 이라크를 공격해서 유엔군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국적군이지 미군 주도하에 다국적군의 이름으로 해서 이라크를 공격해서 쿠웨이트를 독립시켜줬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했는데 2014년에 그 러시아 대국이니까 강대국이 어찌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가만 놔두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2014년에 크림반도 먹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3분의 1을 지금 먹어치웠잖아요. 그거 러시아 거 됩니다. 아무리 무슨 뭐 유럽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러시아 땅이 됩니다. 뭐 유행이라는 게 국제적인 국제연합이라는 게 정말 무슨 힘을 못 써요 지금.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놀이터예요.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놀이터. 글쎄 지난 80년 동안 유엔은 강대국들의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현재는 강대국들의 놀이터도 아니야. 그냥 외교 클럽이야.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여서 그냥 얼굴 트고 그냥 무슨 기닥닥 놀고 마시고 하는 그냥 외교 클럽이 되고 말았어요. 유엔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그래서 유엔 무용론이 나오죠. 무용론. 유엔이 필요 없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유엔 안에 여러 산하에 여러 국제기구가 여러 기구가 있다고. 근데 그 한 40개 기구에서 탈퇴했어요. 유엔 산하에 한 40개 기구에서 탈퇴했다고 미국. 아직 유엔에서 탈퇴 안 했지.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엔 탈퇴할 겁니다. 미국이 유엔 탈퇴하는 순간 유엔이 깨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유엔은 앞으로 이제 약 몇 년 후에 이제 깨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해산될 겁니다. 근데 아직 유엔에 할 일이 한 가지 딱 남아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지. 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인가 유엔에서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가자 평화위원회라는 그 가자 평화위원회, 그거 정확히 말하면 유엔 가자 평화위원회입니다. 미국이 지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 유엔에서 승인해줬어요. 가자 평화위원회를 미국 주도로 가자 평화위원회를 만들려고 승인해줬어요. 유엔에서. 물론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권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두 나라는 기권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위원회에 찬성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권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예요. 통과되면서 유엔 가자 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뭐 말이 유엔 가자 평화위원회, 사실은 뭐 그냥 트럼프 저 깡패다니지 무슨, 응?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과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근데 그냥 유엔이 그딴 짓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 가자 평화위원회 기획안을 유엔이 검토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부결을 놔야 되는데 그걸 통과시켰잖아.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게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유엔 가자 평화위원회인데 그 유엔 결의로 통과된 겁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혼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엔 가자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종신위원장 트럼프. 그 다음에 다음번 위원장도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이야. 지명하는 사람이 또 위원장이 돼야 돼. 뭐 지 마음대로야. 뭐 10억 달러 내면 그 가자위원회 무슨 뭐 이사국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 유엔이 웃기는 건데, 유엔이 할 일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 뭐 유엔이 무슨 뭐 유네스코 평화 무슨 뭐
뭐 유엔스케 무슨 등록된 무슨 국제문화 뭐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다음 뭐 유엔 노동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뭐 유엔 무슨 환경위원회 뭐 있다 뭐다 쓸데없어요 사실은. 이제 유엔이 할 일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뭔가 한반도에 유엔군이 지금 있는데 유엔 이름으로 있다고. 근데 유엔을 지금 깨버리면 유엔을 지금 만약 해산하면 그 유엔군이 그 지위가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유엔을 깨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유엔 깨고 싶은데 유엔이 탈퇴한대. 미국이 탈퇴하고 유엔 전체 그 운영비 70%를 미국이 내기 때문에 미국 나 이제 돈 안 내겠어. 그래 난 탈퇴해. 그리고 유엔 우리 미국 땅에서 나가. 이러면 그렇게 하면 당장 쫓겨난다고. 근데 유엔이 아직도 미국이 그냥 그 기시나만 하는 거랑 그 유엔을 지금 가지고 아직 놔두고 있는 게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그래요. 앞으로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역할을 할 때까지 그 유엔군 사령부 역할이 끝나면 유엔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딱 탈퇴하고 유엔 해체할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이 있어야 유엔군 사령부 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한반도에서 이제 한번 이제 뭐 전쟁하든 뭐라든 해서 하고 유엔군이 이제 북한 점령하고 나면 그럼 유엔군이 임무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 땅에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주는 게 유엔군의 목표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과제가 끝나고 나면 즉 북한을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 국가가 성립될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고 유엔군이 통치한다고 유엔 이름으로 군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북한을 남한에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북한을 다른 자유민주 국가로서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를 계속 만들든지 하여튼 그건 유엔이 가서 그때 미국이 할 거예요. 미국.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유엔 빠이빠이 하고 유엔에서 딱 탈퇴할 겁니다. 유엔 본부는 여기 뭐 미국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그다음 스위스 제네바에도 있고 그다음 프랑스에도 있고 이 몇 개 나라에 이제 그 기구가 이렇게 원래 유엔 기구가 방대하다 나니까 그 몇 개 사무소가 몇 곳에 있습니다. 근데 본부는 여기 뉴욕에 있는 거죠. 뉴욕에. 근데 이제 제가 2014년에 그 네덜란드 있을 때 네덜란드 있을 때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해가지고 그냥 점령하고 그냥 한두 달 만에 이 러시아 땅으로 그냥 선포해 버렸잖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유엔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유엔이 필요 없구나 뭐 이제 뭐 이런 거 지 맘대로구나. 힘 있는 놈들은 지 맘대로 하는구나. 근데 지금 실제로 유엔 무용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뭐 하냐 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유엔은 미국의 동문대예요. 동문대. 미국이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 하나예요. 미국 국무부의 제2 미국 국무부라고 보면 돼요. 유엔.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유엔은 그래도 조금 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유엔 자체에서 탈퇴하지 않고 유엔 산하에 있는 무슨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그들이 남아있지. 노동위원회, 무슨 뭐 교육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일들 딱 탈퇴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 번 더 유엔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하고 유엔군이 해체될 때까지 유엔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유엔군이 3회이 끝나고 나면 유엔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유엔 해체하는 거지. 미국이 떠나면 동시에 유엔을 깨버리는 거지. 물론 미국은 지금 다 계획 가지고 있지. 유엔이 해산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방으로 가려고 다 계산하고 있지. 그러니까 국제연맹, 그 다음 국제연합, 그리고 국제연방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서 아직 미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엔이라는 그 간판, 유엔이라는 명칭 아직까지 써먹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 바로 한반도에서 한 번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유엔이 해산되고 미국이 탈퇴하고 유엔이 해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그럼 유엔이 해체됐으니까 유엔군 사령부도 없어져야지. 그래서 유엔을 지금 놔두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몇 년 안에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을 남한에 흡수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북한에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른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면 유엔군이 임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유엔 임무가 끝나면 그냥 유엔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그때 가면 미국이 유엔을 깨버릴 겁니다. 깨버리는데 그냥 유엔 깨버리면 유엔이 끝나고 나면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유엔은 또 미국은 또 새로운 전 세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국제 연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국제 연방 창립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유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